오늘은 제가 저희 아이를 직접 키우면서 깨달았던 것, 그리고 실수했던 것, 여러 시행착오를 지나오면서 부모님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느린 아이다라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는 2돌이 될 때까지 엄마라는 말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검사비가 무척 비싸서 제가 취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아이가 많이 느리다면 이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시간을 낭비한 것이었는지 나중에서야 저도 깨닫게 되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비싸도 그냥 검사할 걸,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빨리 알고 빨리 개입했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좋아졌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문득문득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아이가 엄마가 보시기에 좀 느린 것 같다, 좀 다른 것 같다, 이럴 때 굳이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담을 해보면 많이들 그러세요. 내년 되면 또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미 아이가 불편한 부분이 보였다는 것은 아이의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발달이 느리다는 거예요. 더 미루지 마시고 이제는 빨리 개입하셔서 아이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를 이제 처음 키워볼 때니까 이론적으로는 오랫동안 TV나 핸드폰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배워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체력은 떨어지고 친구가 오거나 손님이 오거나 또는 조카 아이들이 놀러 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TV를 켜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돌 무렵부터 TV를 보여주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20분 미만, 그러다가 30분, 1시간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데 저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옆집이나 주위를 보니까 하루에 몇 시간씩 TV를 보여준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말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희 아이에게는 너무 치명적이었어요. 가뜩이나 말도 못하고 인지도 안 되고 놀이하는 것, 소통하는 것 전혀 못하는데 그대로 일방적인 미디어를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미디어만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관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자폐소견을 받고 난 이후에 제가 무척 놀랬고 미디어의 영향이 너무 안 좋다는 것을 그때 알고 나서 그날부터 100% 미디어를 차단했어요. 물론 처음에 아이가 힘들어했죠. 일주일 내내 울고 보채고 따라다니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아이들은 바뀐 환경에 적응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지금도 저는 부모님들 강의를 하거나 상담을 할 때 이 미디어 절대적으로 차단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열심히 교육하고 집에 가서 그냥 미디어만 보고 있다 하면 한 달 내내 열심히 수업하고 교육했던 거 제자리 걸음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커다란 미디어가 딱 방해물이 되어서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빠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아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표정도 없고 불러도 쳐다보지 않고 뭔가 주위에서 소리가 나거나 재미있는 어떤 것들을 해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엄마야, 이건 사과야 수도 없이 얘기해줘도 전혀 관심이 없고 반응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도 실수했어요. 우리 아이는 아직 뭔가를 받아들일 뇌의 준비 상태가 안 됐나 보다, 조금 더 커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막 알려주던 것을 멈췄어요. 사실 좀 아이를 계속 가르치고 따라다니면서 알려주는 게 쉽지는 않아서 조금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후에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지시 따르기가 좀 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 말도 못했던 시절에 들려줬던 이야기, 불러줬던 노래를 기억하면서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이는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그냥 흡수하고 있었구나, 다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너무 뒤늦게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이제는 아이가 느리다는 것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줘야 된다 생각을 하시고 다 이야기해주라고 말씀드려요. 뭘 말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아이가 보는 것, 먹는 것, 생활하는 것 이러한 것을 어머님이 그냥 설명해 주듯이 이야기해 주듯이 계속 들려주라는 거죠. 이렇게 매일 심고 심어야 아이가 그 심은 것들이 차 올라왔을 때에 결국은 말하게 되고 그것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는 과정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지금부터라도 아이에게 하루에 5마디 하셨던 분 10마디로 늘리시면 되고 그냥 지나쳤던 순간들 이제는 설명해 주시면 돼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4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저희 아이는 6살이 거의 될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 소원이 엄마라고 좀 불러만 주면 소원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때의 마음은 그랬어요. 엄마라고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반 아이들처럼 알아듣고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6살 되기 조금 전에 드디어 엄마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잠깐 기뻤어요. 와, 드디어 엄마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아이가 말하는 톤이 되게 기계음처럼 높아서 평범하지 않았고 저뿐 아니라 아무에게나 가서 엄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가장 많이 들었던 말, 그 엄마라는 말을 이제 처음으로 표현한 거지 엄마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엄마 외에 물, 장난감 이렇게 몇 가지를 더 말하기 시작했는데 그 몇 가지 알고 있는 말 외에는 할 줄 아는 말이 없으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거나 말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아이가 슬그머니 뒤로 피하는 거예요. 처음엔 말하기 싫어서 그런가?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이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는 지금 엄마, 물, 장난감 이렇게 몇 가지밖에 알고 있는 게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 얘기해봐, 저거 얘기해봐 하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게 뭐지? 자신이 없는 거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피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머리가 띵 하는 거예요. 아이 머릿속이 텅텅 비어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인지적인 부분, 지능적인 부분 이러한 학습을 다시 열심히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할 수 있는 구조는 됐어요. 그래서 엄마라고도 부를 수 있고 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아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재료, 지식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없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어 수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인지적인 수업이다. 이것들을 같이 하지 않으면 언어의 표현 그리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5번째 제가 실수한 것은 아이가 혼자 노니까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좀 체력이 너무 딸려서 많이 누워 있었는데 아이가 저에게 와서 치대거나 뭘 해달라고 하거나 징징거리지 않고 혼자서 너무너무 잘 노는 거예요. 책도 보고 장난감도 가져다가 놀고 하루 종일 저를 귀찮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힘든 거 알고 저렇게 혼자 잘 놀아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30살쯤 되면 한창 엄마한테 와서 귀찮게 하고 뭐 해달라고 하고 요구하고 그럴 때거든요. 심지어 저희 아이는 목이 마르거나 우유가 먹고 싶으면 직접 가서 꺼내서 먹었어요. 저한테 달라고 하거나 가르치거나 해야 되는데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잘 살펴보시는데 혼자서 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놀고 이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혼자서만 논다라고 하는 것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혼자 노는 거에만 익숙해 있고 그 방법만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소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저는 10여 년 전에 센터를 처음 시작할 때 기본 프로그램에 사회성 수업을 넣었어요. 이 사회성이라는 것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태어나서 몇 달 배웠을 때부터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영역이에요. 부모님들이 일단 우리 아이가 말을 못하니까 못 걸으니까 급한 거 먼저 하고 다 해결된 다음에 그때 가서 사회성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회성은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쌓아가 주셔야 돼요. 6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료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아이가 느리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날부터 센터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수업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한 건데 더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너무 지금 소중하고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아이에게 교육해주고 싶었어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매일 수업을 하고 1년을 다녔더니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어요. 센터에서의 수업을 종결하고 그때부터 제가 직접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비용 때문에 아이 수업을 더 해주고 싶은데 해주지 못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센터를 운영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부모님의 교육비 이 부담을 좀 낮춰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시설을 좀 갖추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수업 1시간을 더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러한 것에 많은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수업을 좀 많이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각자의 상황이 다를 수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업을 전문 기관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가정에서 직접 가르치면 됩니다. 저도 직접 저희 아이를 가르쳐 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비용이 부족해서 수업을 조금밖에 못해 그런 거에 너무 주눅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그 나머지 시간은 부모인 내가 직접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이들 수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알고 집에서 한두 번이라도 더 아이에게 반복을 해주시면 정말 아이가 빨리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을 상담하고 부모님을 코칭해주고 하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이 수업을 하는 아이라도 훨씬 앞서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잘 해주고 싶은데 모르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병원에 가고 이러한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더해서 부모님께서 어떻게 아이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잘 가고 있는지 수정할 것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전문가와 꼭 의논하고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셔도 되고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나 멘토, 좋은 선생님을 옆에 두셔서 꼭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잘못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시간을 낭비한 결과가 되겠어요. 아이의 어떤 치료적인 방향에 대한 점검은 꼭 필요해요.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2년, 3년 다녔는데 우리 아이 그대로예요. 아직 말도 못해요.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부모님께서 먼저 아셔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이 흔들리지 않고 잘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모님들에게 내어주는 시간, 상담하는 시간을 아끼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렸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그 가치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약속 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거나 잊어버렸다고 하시거나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 취소하시거나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저도 작년부터는 상담료를 받고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는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린 아이라면 이 교육 시간의 양도 무척 중요해요. 물론 아주 단순한 발달 지연 때문에 일시적인 아이들은 1시간, 2시간 수업하셔도 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발달이 많이 느린 아이 또는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 이런 아이들은 1~2시간 가지고 그 격차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집중적인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도 제가 센터를 하면서 그룹반을 운영을 했는데 아침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 하루에 3시간 이상 교육을 시켰고 이후에 학교를 준비하면서 그룹반에서는 거의 6, 7시간을 교육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초등학교 생활을 무척 칭찬받으면서 잘 보냈어요. 주위에서 저희 아이를 보면서 아무도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렵겠다. 내 구조가 이상한 것 같다. 같이 치료를 다니는 어머님들조차 본인의 아이들은 어느 정도 말을 하는데 저희 아이는 치료를 1년 동안 내내 했는데도 말 한마디를 못하니까 저를 위로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지나고 나서 규칙도 잘 따르고 혼자서 학교를 가거나
도서실에 가서 책을 빌려오거나 또는 방과 수업을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기간에 무척 칭찬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그냥 부모님이 선택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는 발달이 많이 느린 아이라면 이 베이직 프로그램을 추천하는데요. 매일 2시간 이상씩 수업을 해도 저는 집에서 또 해야 될 부분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아이가 빨리 좋아지니까. 그리고 제가 이 치료비 때문에 아이 치료를 포기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 수업하는 아이들에게는 최소 20% 정도의 교육비도 할인해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아이가 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수업하고 저는 빨리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들이 길어지면 부모님들이 너무 지치고 포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2, 3년 했으면 할 만큼 한 것 같아. 우리 아이는 안 되나 봐. 저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언제 어느 시점에 뛰어오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아이가 분명히 점프할 거라는 것을 믿고 그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실히 채워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에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든 자기는 뛰어오르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모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들을 채울 때까지는 아이의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힘이 있어야 아이가 점프할 수 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은 그것을 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부모님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일 20분이라도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시면 아이는 확실히 빠르게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발달은 기다린다고 해서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줄이시고 조금 더 빠르게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느린 아이라면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빠르게 개입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교육하는 것,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코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더 힘내실 수 있도록 저도 더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